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이 됐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오늘 쭉 결정문을 읽었는데, 원래 5가지의 탄핵소추 사유가 있었죠. 그 사유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이제 국회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야당의 일종의 입법 내란 이런 것들이 계엄 선포 사유다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정을 다 고려하더라도 윤 대통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야당의 횡포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노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부서 이런 것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 부분 그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한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한덕수 국무총리도 실질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쉽게 그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 봉쇄 부분, 이 부분도 대부분 다 헌재가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이런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이런 것도 다 위헌, 위법. 그러니까 5가지 모두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일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디도 어떠한 거 유력이라고 보도한 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부 정보 보고로서 어떤 내용을 이제 아마 취합한 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도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8대0 인용 유력이라든가 아니면 4대4 기각 유력이라든가 이렇게 보도한 매체는 없었다. 이렇게 봤고요. 저는 쭉 오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4대 3대 1인데 이게 4대 4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틀린 얘기가 됐죠. 판단을 잘못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 판단은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 취재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하나의 조각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안에 과연 무슨 얘기가 있는가를 관측을 하다 보니까 오판을 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적어도 이제 각하 절차적 요건 이거는 제 나름대로 상당한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각하 의견이 한두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재판관들 중에서 적어도 한두 명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3월 14일 정도를 이제 원래 헌재 결정일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입법 내란 수준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줄탄핵, 국무위원 탄핵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올인을 했죠. 그거는 결국 6명 확보를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했던 건데
그것도 그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확보가 돼서 결국 설득해서 8명까지 온 건지 뭐 이런 부분은 분명하지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이 부분도 결국은 뭐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지만 겉으로 드러났던 거와 전혀 다른 얘기들이 헌재 내부에서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심지어는 4월 1일에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 뭐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게 자기의 자발적인 판단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그거는 앞으로도 쭉 검증을 해봐야 될 대목이고 이 결정문들을 보면 대부분 국회 측이 주장했던 것을 거의 복사해서 붙인 거와 유사한 형태의 국회 측 건 다 수용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건은 거의 다 배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꽤 있다. 그리고 정영식, 조한창 등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 재판관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이 결정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나온 데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력할 수가 있나 하는 의문도 함께 갖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일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승복 안 할 도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국면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부터 리셋, 다시 세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 이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아마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결국은 후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서울 지역 뭐 토지거래 허가세 이 헛발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을 걸로 보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쭉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는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뭐 거의 100%인데 대항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아마 지지층으로서는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결국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약간 강성 반명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결국 그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재명의 반사 이익이죠. 그건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경쟁자여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세팅이 돼서 2달 뒤에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뭐 가능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높지만 그러나 그거는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사법 리스크가 확정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공격받는 지점은 틀림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뭐 대법원에서 선거법 재판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격은 받겠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와서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공격은 받는다고요.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지 않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본인은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입장 표명, 어디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택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약간 가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 상대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 중에서는 압도적 1등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 1등은 지지 후보 없음, 모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지 후보 없음, 모름이 어느 한 곳으로 쫙 모아지지는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완전히 포기할 단계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또 새로운 질서가 잡힐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결국은 새 지도부라는 게 결국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대위 쪽으로 또 재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